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많이 오셔서 좋네요. 여기는 서울교구 생태환경과 환경사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우 씨입니다. 저는 수원촌에서 왔어요. 수원교구에 대한 사실입니다. 만나고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를 TV를 통해서 보셨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나 흘렀어요. 그래서 15년이나 흘렀는데 금방 안전한 세상이 될 것처럼 기대를 했었건만 정부도 탈원전, 탈핵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정부도 생겼었건만 실제로는 아주 공고하고 견고한 핵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핵산업과 연결된 사업체들이 엄청난 거미줄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쉽게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또 일본 또한 사실 지금 어떤 것도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핵의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더 이상 육상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다에다 희석시켜서 버리고 있는 핵 오염수 문제를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끌시끌 했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는지 마는지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수산물들에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여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들 안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발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면 방사능이 없는 걸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브리라고 불리는 잔해물 핵 연료봉이 고열에 못 이겨서 녹아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진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닿으면 뭐 빠르면 1분 내에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사람이 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이 녹아 없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강력한 소재로 둘러싸여져 있는 로봇을 들여보내가지고 그걸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얼마큼 제거했을까요? 한 숟가락. 1g을 못 제거했어요. 0.8g인가 얼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찰나에 일본은 다시 부흥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소를 다 재가동하거나 혹은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처럼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 3년 전에 온전하게 핵발전소를 다 문을 닫게 됩니다. 22개가 있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23년도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많이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없애면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핵발전소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핵발전소를 쓰던 나라였던 독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재생에너지를 50%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핵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전력의 비중을 다 상쇄하고도 남고 있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나 이런 곳으로 나라별로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다 만들어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긴 하지만 그 여러 나라에서 특히 독일이 보여주는 사례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여러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사례들을 놓고 보면 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024년도에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이 40%를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가 채 안 돼요. 10% 중에 또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붙여놨었던 신재생이라는 그 말, 이 신재생에는 그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하게 되면 그러면 또 비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짓겠다 이야기했었던 신규 핵발전소를 2개를 짓고 SMR을 한 개, 그러니까 이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 질문을 받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는 짓는 데만 해도 14,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4, 15년을 기다린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탄핵을 할 건가 이랬더니 종래에는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토론회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내버렸죠. 그래서 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듯 싶어요. 해봤자 손해다. 핵발전소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핵발전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장관을 만났을 때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고 폐쇄된다 할지라도 나오는 그 쓰레기,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불리는 그 독성 물질의 처리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수의 나라들은 핵발전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지금 노후된 핵발전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멈추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 그냥 자연스러운 탈핵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왜 그렇게 핵발전소의 증서를 포기하는가 하면 그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핀란드의 온칼로라고 불리는 영원한 공인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온칼로라고 하는 그 폐기물 처리장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생겨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핀란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핵발전소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은 계획만 있을 뿐이지
장소도 선정하지 못하고 이 폐기물 처리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강한 지진에도 금이 가지 않아서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을 통안반 지대에 설치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땅이. 여러분들 위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청와대. 인왕산 인왕산이 바위가 많죠. 근데 밑에가 알려지기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밖에 없다 할 정도로 통안반지대라고 합니다. 부집이 한 곳을 더 따지면 어딜까요? 관악산입니다. 서울대 뒷산. 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는 핵발전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국가에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치 전 세계의 흐름이 핵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발전소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31개 국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7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그 8개 나라가 거의 90% 핵발전소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한번 해봤다가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늘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근데 계속 우리나라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늘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도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원래 그 건설 비용이 180억 달러였었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다 짓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350억 달러예요. 그래서 그 핵발전소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전력 관련 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비싸면 비쌀수록 들어간 돈이 비쌀수록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야 된대요. 그걸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의 다른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보다 2배 이상 전기요금을 내고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2026년에 뭐 전력의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026년에 미국이 우리나라 한 해 동안에만 대한민국이 쓰는 전력 양의 80% 정도 되는 발전소 설비를 새로 갖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비중을 보면 99.2%가 재생에너지. 핵발전소는 하나도 없고요. 0.8%는 천연가스예요. 그런데 그 태양광이 63%고요. 배터리 저장 장치가 23%라고요. 풍력이 13%, 뭐 기타 해가지고 99.2%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은 미국의 그 전력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핵발전소를 미국 사회가 포기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들이 더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핵발전소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는 사람이 없어서 시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도 빨리 햇발전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특히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들을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전력 구조를 전력 생산하는 구조를 바꾸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것이 저녁에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정부는 자꾸 핵산업계와 관련된 사업체들의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어떤 방관 구조를 깨지 못해서 핵발전소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후쿠시마에 3번인가 갔다 왔었는데 후쿠시마가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신도시처럼 싹 다 밀어버리고 폐허가 됐던 곳을 밀어버리고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공서도 들어가가지고 관공서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요. 근데 관공서에는 우리대로 따지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띄던 뭐 인감증명서를 띄던 뭐 이런 일들을 하러 동사무소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주민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곳에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무소를 지어놓고요. 정상적인 주민들은 거주할 수 없는 이 공간, 특정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만 일정 시간 안에 들어왔다 나간다는 그 지역에 여기가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관공서를 짓고 공무원들 보고 근무 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난 갔었던 사람들의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또 일본의 정책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들어갈 사람도 있긴 있지만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고향을 아예 포기하고 어렵게 타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핵발전소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생명보다는 평화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부자이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힘없는 나약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작은 몸집들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생명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역동적인 그런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탄핵 세상이 될 때까지 함께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님 길이 참미 받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소서.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